화려한 파티에 빛나는 샹들리에 사이로 웃음과 친근한 인사가 오갑니다.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모두가 화려함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 틀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릅니다. 무너짐은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레프 톨스토이의 위대한 고전,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황제 중심의 체제와 근대화가 충돌하던 시대였습니다. 귀족과 관료가 사회의 중심을 잡고 사교계의 규칙이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그 규칙은 체면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틀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과 평판, 안정과 의무가 앞섰고 사랑은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그 제도는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안나는 러시아 정계의 핵심 인물인 카레닌의 아내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갖추었고 귀족 사회의 존경을 받는 완벽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카레닌과의 결혼에는 존중이 있었지만 따뜻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젊고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눈보라가 치는 기차역이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과 기차의 증기 속에서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을 예감합니다. 기차역에서 안나를 본 순간 브론스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결혼을 기대하던 키티와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어진 채 오직 안나만을 쫓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은 무도회장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사교계의 전형적인 바람둥이 장교인 브론스키는 키티에게 일종의 게임처럼 열렬히 구애했습니다. 레빈의 청혼마저 거절하고 브론스키를 기다렸던 키티 앞에 동경의 대상이었던 안나와 그녀에게 매료된 브론스키가 나타납니다. 안나는 절망하는 키티의 시선을 느끼며 죄책감에 짓눌리지만 브론스키와 춤추는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빠져듭니다. 반면 안나를 선망했던 키티는 두 사람을 모두 잃고 무너집니다. 순수했던 키티의 세계는 무도회장의 화려함 속에서 안나를 향한 브론스키의 뜨거운 눈빛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나에게 브론스키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안나는 사랑에 빠지고 결국 그 사랑을 선택합니다. 남편 카레니는 법과 질서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안나가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고백할 때 그는 안나의 감정은 외면한 채 사교계의 평판만을 걱정하며 형식적인 관계를 강요합니다. 이런 결점 없는 냉혹함이 안나를 더 빠르게 브론스키라는 파멸의 불꽃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껍데기만은 유지하라는 이 잔인한 요구는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한 질식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 세료자에 대한 애끓는 모성애마저 뒤로하고 브론스키를 택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남자의 외도는 무용담이 되기도 했지만 여자의 외도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사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잣대는 안나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브론스키와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사랑합니다. 적어도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나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완전히 체감하지 못합니다. 브론스키에게 사랑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사건이지만 안나에게 사랑은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됩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위태로운 도시의 불꽃이라면 레빈의 이야기는 묵묵히 일궈내는 대지의 풍경입니다. 레빈은 귀족이지만 사교 파티나 정치적 대화를 공허하게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직 때묻지 않은 키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티는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있던 브론스키에게 마음이 기울고 레빈을 거절합니다. 레빈은 거절의 상처를 안고 시골 영지로 내려와 농부들과 함께 낫지를 하며 육체적 노동의 숭고함을 깨닫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머릿속으로만 삶의 의미를 고민하던 레비는 떼약볕 아래서 농부들과 함께 온종일 풀을 베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잡생각이 사라지고 낯질과 몸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통해 복잡한 철학책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행위 속에 삶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 이해할 순 없지만 묵묵히 내 앞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답일 수 있겠구나. 이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키티 역시 성장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삶을 꾸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웁니다. 레빈과 키티의 관계는 화려하지 않고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그 삐걱거림 속에서 둘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의 삶이 겹쳐집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미 주어지고 명예와 재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을 편안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삶의 초반에는 방황을 하고 작가로서 큰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남은 것은 만족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나 카레니나를 쓰던 시기에 톨스토이는 이미 유명한 작가였지만 내면에서는 신앙과 도덕, 삶의 목적 안에서 스스로 깊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레비는 톨스토이의 질문 자체가 인물의 형태로 나온 존재입니다. 레비는 끝내 완벽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완벽하지 않은 채로도 살 수 있겠다는 의지를 얻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안나와 레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착합니다. 이탈리아로 도피했던 안나와 브론스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안나를 기다리는 건 냉대뿐이었습니다. 브론스키가 사회적 활동을 갈망하며 밖으로 돌기 시작하자 홀로 남겨진 안나는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의심은 독약처럼 안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의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히스테릭하게 변해가고 약물에 의지하며 현실감을 잃어갑니다. 열정이 식어가는 자리에 남은 것은 집착과 피해망상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랑은 가장 차가운 증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안나는 다시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곳이자 누군가 기차에 치여 죽는 불길한 예감을 보았던 장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의 기억 속에 영원한 죄책감을 남기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거대한 기차 바퀴가 다가올 때 안나는 성호를 긋습니다. 그녀의 찬란했던 삶, 그렇게 철로 위에서 무너집니다. 안나는 사랑을 삶 전체로 만들었고 그 사랑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레비는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근거를 찾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을 모티브로 삶의 기준을 묻는 소설입니다. 안나의 뜨거운 죽음과 레빈의 소박한 평온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삶의 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회에서 고립될 때 그 고립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사랑이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 선택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삶은 지속됩니다. 안나의 비극적인 열정과 레빈의 소박한 평온, 톨스토이가 그려낸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만든 궤도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나만의 평화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삶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은 한 시대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